안녕하세요. 예원 캘리그라피 정영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시죠? 지금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계신데요. 직접 인사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다행히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캘리그라피 공부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캘리그라피란 무엇인가와 캘리그라피 기본 재료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기초선 연습 중 직선 공부하겠습니다. 캘리그라피란 아름다운 서체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전문적인 손글씨를 뜻합니다. 형식이나 서체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글씨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이나 단어의 뜻, 소리, 동작 등의 표현을 시각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인데요. 글자에 감정을 입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은 글씨여야 합니다. 캘리그라피가 우리들 일상생활에 녹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영화와 드라마 제목, 그리고 책 제목이나 간판 등 각종 제품 브랜드, 광고, 달력에서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것들을 늘 가까이서 우리들이 접하고 있답니다. 그럼 우리도 한글 캘리그라피를 공부하면서 마음 담은 글씨를 써보도록 합시다. 캘리그라피는 재료나 도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붓, 붓펜, 볼펜, 나무젓가락, 나뭇가지, 면봉, 칫솔, 색연필 등 어떤 도구든지 글씨를 쓸 수 있는 것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붓만이 가진 독특하고 동양적인 감성 표현법이 있습니다. 붓은 가장 풍부한 표현법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입니다. 붓을 다루는 것이 익숙해지면 다른 도구들은 훨씬 손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 도구를 알아볼까요? 먼저 먹물이 바닥에 묻지 않도록 멍석이나 모포를 준비해 펴줍니다. 종이는 먹물을 잘 흡수하여 표현력을 높여주는 화선지를 사용합니다. 붓은 부드러움과 탄력을 동시에 가진 겸호필을 쓰며 크기는 중간 크기 정도가 적합합니다. 벼루는 먹물을 담아서 사용하며 접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먹물은 먹의 농도에 따라 물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서지는 화선지를 눌러주는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6가지의 도구가 준비되셨으면 꾸준한 연습을 통해 몸에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부터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는 직선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붓의 성격을 알기 위해 충분한 선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역입을 하여 중봉, 회봉, 역입, 중봉, 회봉, 누르는 힘도 똑같이 사용하여 역입, 중봉, 회봉을 하며 처음과 끝을 선을 힘있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굵기 차이는 없이 똑같은 느낌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역입과 회봉이 힘드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일정한 굵기의 선을 가로획을 다 그으셨으면 세로획을 긋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 자, 두 번째는 지금 한 선과 다르게 힘을 거의 뺀 상태에서 가는 선을 그어줍니다.
누르는 힘을 필압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굵은 선들은 붓을 많이 눌러주었다면 이번에는 붓 끝만 사용하여서 선을 가로, 세로 그어주세요. 이때 선이 삐뚤다고 해서 흔들린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을 잘 마무리하면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선을 그어줍니다. 일정한 두께의 서체는 손맛이 느껴지지 않지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붓의 압력인 필압이며 글씨의 생동감과 율동감을 주기 위해서 각각의 필압을 조절하여 연습을 해봅니다. 선의 강약을 조절하여 가로쓰기, 세로쓰기 등 다양한 선을 그려봅니다. 점점점 가늘게. 이때 선이 끊어져도 잊지 말고 그냥 계속 그어주도록 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캘리그라피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기초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 많이 연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 긋기 방법대로 눈으로 정사각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글자를 잘 배치해서 넣도록 합니다. 캘리그라피를 쓸 때 굵기 차이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보기 좋은 글씨를 쓸 수 있지만 여기서 자음을 쓸 때 선을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같은 굵기의 크기로 글씨를 써주도록 합니다. (16) 칸이 나옵니다. 자, 모음을 써보겠습니다. 모음 또한 자음처럼 처음과 끝을 마무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종이를 잘 접어서 선 긋기 방법대로 정사각형 안에 모음을 써넣는 연습을 충분히 하신다면 획순이나 공간 배치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나중에 캘리그라피를 쓰실 때에는 종이를 접지 않고 공간 배치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직선 연습을 더 많이 연습하셔서 공간을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을 쓸 때만 공간을 접어주세요.
가로 세로 선을 연결할 때 반드시 붓을 살짝 들어서 세운 다음 다시 진행 방향으로 눌러주고 다시 출발합니다. 직선 글씨에서는 꺾어지는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로선, 세로선을 나누어서 쓰는지 또 연결해서 쓰는지에 따라서 직선 글씨가 될 수 있고 곡선 글씨가 될 수 있겠죠. 지금은 글자의 공간 배치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공간을 써서 글씨를 쓰셔야지만 아름다운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역부터 히읗까지 순서대로 관련된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기역 대신 쌍기역. 꽃이라는 글씨를 쓰면서 쌍기역을 넣어서 표현하겠습니다. 천천히 잘 따라서 써보도록 하시는데요. 일정한 굵기의 글씨보다는 굵기 차이를 주는 것이 캘리그라피를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첫 시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선을 익히는 걸 하기 위해서 같은 굵기의 글씨로 공간 감각과 두께, 필압의 느낌을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비. 반드시 팔꿈치를 살짝 들으시고 붓은 세워서 쓰시고 두 가지 규칙을 잘 지켜주세요. 기역부터 히읗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찾아서 또 다른 글씨를 공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두께를 유지하면서 쓰는 것 또한 힘 조절이 필요하겠죠. 캘리그라피를 쓰다가 보면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단어가 행복인데요. 지금 공부하시면서 모두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압을 조절하며 글씨를 써보겠는데요. 자, 두껍게, 얇게, 두껍게, 얇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두께를 조절해서 글씨만 써주셔도 색다른 분위기의 캘리그라피가 완성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시다고요? 자, 이번에는 글씨를 좀 작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꺾어쓰기를 하기 위해서 지그재그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붓을 눌러주고 얇게 들어서 꺾어주고, 지그재그 선을 이용한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선 글씨가 되겠죠. 니은, 노을의 을, 세웠다가 다시 눌렀다가 리을.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리을이 들어가는 다양한 모양의 형태의 지그재그 선을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과제도 제가 남겨 놓았는데요. 잘 따라해 보시고 과제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피는 봄날. 꽃을 크게 썼고 피는 봄날은 조금 작은 크기의 글씨로 써주세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공간을 최대한 좁혀서 한 덩어리가 되도록 글씨를 써줍니다. 앞서 연습한 것과 같은 느낌의 글씨로 써주도록 합니다. 지금 쓰고 있는 꽃 피는 봄날은 글씨 쓰는 방법이 다른데요. 여깁과 해봉을 하지 않은 채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 느낌이 다르죠? 하지만 방법만 다를 뿐이지 반드시 여깁과 해봉을 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깁과 해봉을 하는 글씨는 좀 더 단단한 느낌이 나고 여깁과 해봉을 하지 않은 글씨는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직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구별이 되나요? 이와 같이 글씨를 쓰고 옆에다가 간단한 그림을 그리신다면 좀 더
아름다운 느낌의 캘리그라피를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가는 선 연습도 되고요. 또 글씨만 쓸 때보다 재미있게 글씨를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곡선 글씨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